네, 계속해서 노영희의 뉴스 인사이다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요. 서종환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소장님 모시고 나눌 이야기가 있는 건데요. 자, 우선 나오셨으니까 인사 먼저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우리 소장님께서는 1979년부터 UFO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왜 그때 특별하게 무슨 계기가 있었나요? 예, 저는 사실 그 훨씬 더 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이제 관심을 갖게 됐었습니다. 네, 공상과학 소년이었군요. 네. 그 초등학교 5학년 때 네. 그 소년 잡지를 보는데 그런 UFO와 그 외계인에 관한 기사가 매달 연재가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를 내가 한번 연구해봐야겠다 결심을 했죠. 그랬군요. 그래서 좀 소기의 성과를 달성하셨나요? 현재까지? 지금 이제 42년이 지났으니까 네. 나름대로 굵직한 그런 프로젝트도 100% 성공시켰고. 아, 예. 예. 굵직한 프로젝트를 성공시켰다는 거는 무슨 말일까요? 예를 들면은? 저희 센터가 이제 그 자체적인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는데. UFO 관련해서요? 예, 예. 그 X 프로젝트라 그래요. 네네. 아주 기상천외한 프로젝트인데, 예를 들면 UFO를 목격하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근데 그것을 의도적으로 촬영하는 그 방법이 있어요. 예, 그 방법을 통해서 그 UFO가 비행하는 그 테크니컬한 그런 비행수를 저희가 촬영하는 데 성공했고요. 또 두 번째 프로젝트는 UFO를 호출하는. 호출을 해요? UFO를? 예, 예, 콜 UFO 프로젝트를 또 추진해서 성공시켰습니다. 아, 그러면은 소장님이 아무 때나 이렇게 UFO 나와라 그러면 UFO가 딱 나타납니까? 아무 하늘에? 때나 그런 건 아니고요. 네, 어떻게 돼요? 예, 그 콜 UFO 프로젝트는 제5정조라 그러는데 이미 외국에서 성공한 사례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국내에서 최초로 그걸 한번 시도해보자 해서 지난 2008년도에 시도해서 성공시켰습니다. 그러면은 콜했더니 UFO를 콜했더니 예, 12분 만에 출연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왔다가. 예. 저희 이제 UFO 헌터랑 같이 그때 협조해서 촬영을 했는데 22초간 포착이 됐죠. 아, 그리고 이제 날아가는 거예요, 다시? 예, 그리고 이제 없어졌습니다. 아, 그거 되게 특이한 일이 있네요. 자, 그런데요. 저희가 갑자기 왜 UFO 얘기를 하느냐. 네. 최근에 미국 정부가 이 미확인 비행물체, 우리가 보통 UFO라고 부릅니다만은 이 UFO의 존재를 인정하는 듯한 취지의 보고서를 공개를 얼마 전에 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사실은 다들 관심이 이제 새롭게 다시 쏠린 건데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었을까요? 요번에 그 공개된 보고서는 원래 기밀 사항인데 네. 그 작년에 트럼프가 발동시킨 그 법안에 의해서 일반에게도 공개하라 한 첫 보고서입니다. 정보를 공개하라라고 하는 트럼프 대통령 있을 때. 그래서 UFO에 대한 이제 케이스를 목격 조우 케이스를 분석한 건데 이 보고서에는 총 144건의 그 UFO 컨택트 케이스가 분석된 결과가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미 정부가 그 실제로 확인할 수 없는 그런 미식별 물체가 실제 존재하고 있다. 물리적으로. 그걸 인정을 했고요. 더 나아가서 이 비행체가 도대체 어디서 오는 건지도 모르고 정체도 확인되지 않는다. 근데 이제 두 가지 주목할 만한 것을 여기 언급했습니다. 보고서에.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물체에 대해서 그 기원 출처를 알 수 없지만 이것이 대단히 그 비행 안전에 위험을 초래할 수가 있다. 항공기의 운항에. 실제 11건 정도가 그 항공기가 전투기죠. 이 UAP 현상과 충돌할 그런 위험이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두 번째는 국가안보에 대단히 이게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 그런 경고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주목할 만한 사항은 뭐냐면 이 비행체가 상당히 그 고도화된 비행 기동 능력을 보이고 있다. 기묘한 움직임이나 비행 항공 특성을 예를 들면 이제 강풍이 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지해 있다든가 거슬러 비행한다든가 또 급가속한다든가 극초음속 비행을 하고 순간 정지한다든가 그런 기존에 도저히 그 항공기로서는 구현이 불가능한 그런 비행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신기하네요. 지금 우리 그 방송 들으시는 분 중에 회사원 수스라고 하는 닉네임 가지신 분이 계시는데요. 저도 UFO 본 적이 있어요.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요세피나 킴이라고 하시는 분은 미국 나사에서 우리는 우주에서 혼자가 아니다 이렇게 말했다. 지금 그 얘기도 해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저는 UFO에 대한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었는데 생각보다 UFO를 봤다거나 UFO 존재 믿는 분들이 되게 많으신가 봐요. 예. 예전에 비해서 그 목격 보고 건수도 많이 늘어났고요. 네. 또 그 인식도가 무엇보다도 상당히 그 열린 마음으로 그렇게 그렇군요. 바뀌어가고 있더라고요. 네, 또 얼마 전에 영국에서도 지금 미국에서 이렇게 UFO 얘기를 하고 나니까 부엌 창문에서 바다를 바라보다가 나도 UFO를 발견했다. 뭐 불빛이 4개가 반짝반짝하더라.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들도 나타나고 그랬네요. 네. 자, 그런데요. 1969년도에 미국 정부가 이 UFO 관련된 프로젝트를 블루북 프로젝트라고 명명을 하면서 네. 그 UFO 조사를 이제 처음으로 시도한 사례가 있었다. 이게 좀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예. 그때는 그러면 UFO라고 하는 존재를 미국 정부가 인정을 안 했던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그때는 반대입니다. 반대예요? 예. 그 블루북 프로젝트라는 게 이제 1947년부터 1969년까지 22년 동안 추진되어 온 프로젝트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예, 예. 네. 그 사이에 이제 최초에 이제 시도된 게 프로젝트 사인. 네. 그 다음 두 번째가 프로젝트 그루지. 마지막이 이제 프로젝트 블루북이었거든요. 네. 근데 아주 재밌는 것은 첫 번째 프로젝트 사인 계획에서 2년 동안의 중간 보고서가 나왔는데 그것이 기각됐어요. 고위층에 의해서. 기각됐다는 거는 인정 안 한다는 예, 뜻인가요? 무시한 거죠. 네. 근데 결론이 충격적인 게 뭐냐면 이 비행 물체가 외계에서 왔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결론을 내렸어요. 군 당국에서. 어떻게 왜요? 예. 그러니까 여러 가지 그 비행 특성이라든가 도저히 그 현존하는 그때 당시 지구과학 기술로서 이게 해명할 수 없는 그런 비행 능력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 정체를 이렇게 포착할 수 있는 어떤 그 대상을 이렇게 입수를 해야 되는데 네. 그것조차 추적을 못하고 하기 때문에 이것은 도저히 뭐 지구상의 기술로 개발된 타국의 어떤 비밀 병기라든가 그런 것도 있을 수 없다. 아, 네, 그러니까는 그 당시에 과학기술이 발전하지 못한 탓에 제대로 그 미확인 물체를 확인하지 못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네. 없다라는 쪽으로 그냥 결론을 내린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네요. 없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비행체의 여러 가지 그 이제 상황을 기동 봤을 특성이라든가 비행 능력, 항공역학적으로 물리학적으로 검토한 결과 이것이 지구 밖 외계에서 온 비행체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는. 상당히 높다. 예, 예. 그러면은 그렇게 한 다음에 그동안에는 미국 정부가 그 얘기를 안 하고 있다가 예. 이번에 공식 보고서를 다시 낸 거예요? 그렇죠. 예. 70년 만에. 상당히 오래됐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신기하네요. 그러면은 그동안에 무슨 일이 있었길래 이제 와서 갑자기 이걸 했는지 좀 신기하긴 한데 제가 궁금한 거는 이런 게 하나가 있더라고요. 그 미국 정부가 외계인의 존재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예, 예. 그러한 존재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 다음에 그 70년 사이에 사실은 미국 네바다주라고 하는 곳에서 무슨 실험을 했다는 거예요. 네. 그 무슨 실험이죠? 실제 그 미국 네바다주는 이제 사막입니다. 황량한 네. 사막인데 거기에 이제 지하에 거대한 그런 기지를 만들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과학기술 또는 네. 무기기술 그런 첨단 테크놀로지를 연구하는 그런 모종의 기술 집약된 단지인데 그곳에서 이제 유투기 제작도 하고 실험도 했었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 음모론이 가세해가지고 네, 무슨 음모론이요? 예, 이제 거기에 근무했었다고 하는 에어리어 51에 근무했었다는 밥 라자라는 사람이 폭로를 했어요. 네. 어떤 내용이냐면 자신이 거기에 근무하는 동안 외계인과 컨택을 했고 또 그런 옐로우북이라는 그런 문서, 두꺼운 문서를 봤는데 이미 그 미국 정부가 외계인과의 협약하에 네. 모종의 그런 UFO 반중력 기술이라든가 그런 테크놀로지를 입수해서 역공학으로 개발 중에 있다. 그리고 실제 UFO도 9대가 존재하고 있는 걸 봤다. 그런 충격적인 폭로를 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그런 폭로를 해서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음모론이 가세해가지고 일파만파 소문이 퍼지게 됐죠. 그랬군요. 지금 우리 지금 저기 유튜브 들어오신 분들 중에서도 이수정님 지구는 우주인의 동물원이라는 옛날 책이 생각나네요. 진짜 그 말이 갑자기 또 맞는 말인 것 같이 느껴지네요. 우리 소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그렇죠. 외계인의 관점에서 만약 본다고 한다면 우리 지구인들의 다 똑같은- 생활상이 네네.
구태여 뭐 저 지구를 공격한다거나 그럴 필요가 없지 않느냐. 네네. 관찰하고 네. 어떻게 발전해 나가는가 그 추이를 또 감시 경계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군요. 예. 그러면은 이제 사실 저희는 옛날에 E.T.라고 하는 그런 영화를 통해서 본 외계인이 제일 그럴듯해 보이는데 예. 그런 외계인이 정말 존재를 하고 사실 뭐 UFO가 있다면 외계인이 존재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런 외계인이 우리를 좀 공격할 수도 있고 뭐 이렇게까지 생각을 해봐도 되나요? 어떻게 될까요? 예, 그 점이 상당히 그 중요한 점인데요. 네네. 요번에 사실 공개된 보고서는 상당히 좀 약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보다 먼저 앞서서 2007년도에서 2012년까지 5년 동안 네. 미 국방정보국이라는 그 DIA가 그 산하 이제 연구기관에 2,200만 달러를 제공하면서 이 UFO를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거기에 나온 중간 보고서 결론이 뭐냐면 이 UFO가 첨단 기술을 갖고 있는데 미국 방공망에 대단히 우리가 취약할 수 있다. 네. 또 만약 우리가 이 UFO 현상을 미 정부가 계속 무시하거나 방관하면 타 가상 적국이 이 비행체와 비슷한 것을 개발해서 첩보 수집이라든가 위협이 될 수 있다. 네. 그런 경고하는 문서가 공개가 됐어요. 사실 뭐 공격했다는 증거는 없지만 예. 위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있다. 예, 대단히 그 지금 충분한 높다. 개연성이 높다. 네.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네, 지금 여러분 노영의 뉴스 인사이다 한국 UFO 조사 분석 센터의 서종환 소장하고 함께 하고 있는데요. UFO에 대해서 궁금하신 내용 한번 올려달라 했더니 표진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외계인이 지구를 관찰한다는 건데, 예. 그렇죠? UFO를 타고 와서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요? 이렇게 지금 물어보시네요.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그동안 연구해 본 결과, 만약 그 외계 지정 생명체가 진짜 외계 우주선을 타고 이 지구를 방문한다고 한다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지구 인류끼리 서로 호전적이지 않습니까? 네. 막 무기를 개발하고 또 핵무기, 여러 가지 그 정말 국민의 복지 차원에서 쓸 돈을 국가 방위를 위해서 사람 죽이는 그런 무기를 개발하는 데 쓰고 있거든요. 네, 그렇죠. 많이. 근데 상당히 호전적이라는 거죠, 지구인들이. 그래서 이런 외계 지적 생명체가 같은 우주 공간에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유독 아주 상당히 호전적이고 적대적이다. 네, 네. 그래서 이것이 점점 우주 바깥으로 이 범위가 확장될 경우 상당히 그 우주 질서를 파괴하는 그런 존재일 수가 있다.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인간들이 오히려 외계에 있는 존재를 그렇죠. 위협할 반대로. 수 있다. 예, 예. 그런 위협적인 존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오히려 그쪽에서 볼 때 상당히 이 지구 인류가 호전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점점 발전해가지고 외계 바깥으로 진출할 경우 상당히 이거 참 곤란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 그래서 물어온다. 네. 자, 그렇군요. 자, 지금 우리 회사원 수스님 아까 UFO 2번이나 보셨다는 그분은요. 횡단보도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싹 나타났다가 갑자기 싹 사라졌다는 거야. 사진을 네. 찍을 새도 없이. 네. 그러니까 게다가 지금 소장님 말씀하고 이분 얘기 종합해 보면은 엄청나게 빠르게 사실 우리보다 훨씬 발달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그런 존재인 것으로 지금 보입니다만 우리나라도 그렇다면 물론 아까 회사원님께서는 UFO를 보셨다고는 했었지만 네.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에 직접 목격됐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된 그런 게 있었어요? 예, 의외로 많습니다. 아, 그래요? 뭐 미국이나 선진 각국에 비해서는 건수가 좀 부족하지만 네네네. 우리나라 한반도에서 UFO가 출현하는 건 사실이고 저희 센터에 해마다 한 300건에서 600건의 제보 사진 영상이 제보되고 있는데 네. 예, 최근에도 이제 뭐 서울 또 영종도 대구 대전에서 촬영된 케이스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그거는 그냥 우리가 잘못 본 거 아닙니까? 그것을 저희가 분석하고 필터링해서 판독하는 게 저희 센터의 주요 임무입니다. 아, 그렇군요. 근데 그에 의하면 잘못 본 건 아닌 것 같다. 예, 확실히 그 UFO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고 판단되는 거죠. 지금 UFO 목격담 중에서 우리나라 내부에 있는 가장 미스터리한 사건이 1976년도에 청와대 상공에 등장했던 미확인 항공모차라고 하는데요. 네. 정말로 그때가 있었어요, 그런 게? 당시 좀 그 결정적인 그 증인이 한 분이 계시는데요. 네. 그분을 제가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는데 그때 국방부 발표로는 미국 노스웨스트 항공 화물기가 자칫 그 서울 상공에 잘못 진입을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공식적으로. 네. 근데 지상에서 목격한 그 증인에 의하면
12개의 광원이 서울 상공에 수평으로 배열돼서 서서히 진입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공사격이 3차례나 발사된 적이 있었다. 그렇게 공개를 했습니다. 그렇군요.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도 UFO에 대해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좀 더 연구를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짧게 앞으로 활동 계획은 어떻게 되실까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이제 그 장비를 좀 보강할 장비를? 생각입니다. 예, 추적 장비하고 촬영 장비를 좀 더 보강해서 그 많은 그 일반인들이 UFO가 진짜 있구나라고 이렇게 확증을 얻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지금 죄송한데 재원은 어떻게 지금 마련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은 개인차 사비로 하겠습니다. 사비로. 예, 예. 정말 열정이나 믿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일이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오늘 대담한 주제, 대담한 대담 얘기에서 사실은 UFO 얘기를 해봤는데요. 생각보다 되게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자, 노영희의 뉴스인사이다. 오늘 한국 UFO 조사 분석센터 서종환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